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호연 세무사입니다. 예, 송표수입니다. 네, 이번 달에는 저희가 매년 연초에 다루는 주제죠. 개정세법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한테 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네. 예. 뭐 세법은 매년 개정이 되는데요. 그때마다 어떤 분야에서 주목을 받느냐가 관건인데, 뭐 올해는 무엇보다도 이제 부동산 관련 세제에서 그렇죠. 예.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요. 사업소득, 소득세법과 관련된 개정사항은 뭐 예년에 비해서 크게 뭐 두드러지거나 그런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저희한테 좀 연결이 되는 그런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접대비입니다. 그 접대비 한도가 상향 조정이 됐는데요. 우리 납세자 입장에서 보면 뭐 좋은 거죠. 좋은 내용인데, 기존에는 우리가 치과는 이제 중소기업에 해당이 되니까요. 그렇죠. 네. 우리가 접대비는 이제 기본 한도가 있고 플러스 일정 수익 금액에 따른 한도 알파? 금액이 있었습니다. 플러스 알파가 있었는데요. 그 부분들이 다 이제 조정이 됐고, 먼저 기본 한도는 과거에는 이제 2,400까지 인정이 됐습니다. 네. 네, 됐다가 너무 조금이죠. 네, 올해부터는 이제 바뀌어서 3,600까지 그러니까 월 300. 네, 한도로 인정이 된다라는 거고요. 수익 금액별 추가 한도도 이제 소폭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100억 이하 매출액이기 때문에 그건 보시면은 당초에는 0.2%였다가요. 지금은 이제 0.3%로 이제 조정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10억 규모의 병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접대비 한도가 기본 3,600에 10억에 0.3% 300만 원이죠, 연간. 더하면 이제 3,900만 원을 연간 한도로 접대비 처리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시행 시기는 이제 2020년부터 올해부터 당장 시행이 되니까 우리가 내년 신고할 때는 접대비 한도를 좀 늘려서 처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접대비 한도가 이렇게 딱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풀로 다 쓸 수 있느냐, 그걸 또 한번 좀 생각해 보셔야겠죠. 네. 네.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과세관청에서는 이제 보건업은 뭐 접대할 일이 뭐가 있느냐 이런 인식을 항상 갖고 있다는 것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접대비라는 어떤 어감 자체가 약간 좀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측면에 있어서 관련 뭐 기업 단체는 이 항목 뭐 명도 좀 조정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 대외 활동비나 뭐 이런 걸로 바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제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기장을 할 때 계정 선택을 어떤 걸로 하느냐, 사실은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문제. 그래서 이제 치과를 자주 해본 세무사 사무실은 이게 계정을 접대비로 잡으면 안 된다 이런 거를 알고 있는데, 일반 이제 기업만 해보신 분, 병원이나 치과 이런 걸 기장 안 해보신 세무사 사무실은 이제 계정 과목을 일반적으로 그냥 이걸로 잡아버리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가 사실이 있더라 말씀드립니다. 네, 실무적으로도 저희가 말씀하셨다시피 접대비를 처리하는 것이 좀 부담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여튼 한도 금액이 그래도 상향 조정이 됐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조금 뭐 운신의 폭은 넓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또 관심 뭐 있는 그 항목 중에 하나죠. 업무용 소형 승용차 뭐 관련해서 이제 개정이 살짝 됐습니다. 그러니까 원장님들 승용차. 네, 우리가 작년에도 요 주제 갖고 막 그렇게 한번 말씀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만큼 좀 복잡하고 좀 방대하기도 한데, 살짝 리마인드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업무용 수용차를 경비 처리 받을 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이제 운행 기록부를 작성하는 경우, 또 그렇지 않은 경우, 이거 두 가지 나눠볼 수 있는데, 먼저 이제 운행 기록부를 작성하는 경우라면은 차량 취득과 관련된 비용, 감가상각비, 리스료를 연간 800만 원 한도 내에서 경비 처리를 받을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운행 기록부를 작성하면 업무용 사용 비율에 따라서 그 유지비, 뭐 기름값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전액 다 업무용 비율만큼 처리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원장님들 승용차는 어차피 출퇴근용으로 인정받는 거니까 네. 출퇴근 거리. 네. 근데 사실 뭐 운행 기록부를 쓰시는 분들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 같기도 하고, 대부분은 안 쓰는데, 그런 경우에는 취득과 관련된 비용은, 그러니까 한도가 있죠. 한도가 연간 1,000만 원이었습니다. 맞아요. 네, 1,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취득과 관련된 비용, 감가상각비,
이런 거는 그 앞서 설명한 경우와 동일해서 800만 원까지 인정을 받을 수가 있고 그 이외 경비들은 이제 1,000만 원 한도니까 뭐 신규 차라든 고가의 신규 차를 구입하신 경우라면 800만 원 한도를 거의 다 쓰실 거죠.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렇겠죠. 예. 예. 나머지 200만 원을 가지고 이제 기름값 하는 유지비를 거죠. 처리받을 수 있다는 건데 뭐 보험료는 당연히 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거기서 예, 끝나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기름값은 처리받기가 힘들었다. 예. 유대는 그런 게 됐었죠. 근데 그 사항이 이제 좀 변경이 돼서 1,000만 원에서 이제 1,500만 원으로 500만 원 이제 상향 조정이 된 생각 거죠. 많이 해줬네. 네, 그래서 이제 뭐 그 작성에 따른 납세 협력 부담을 완화한다라는 내용인데요. 예. 뭐 변경 전보다는 낫죠. 그래서 뭐 감가 한도를 전액 비용 처리 받은 분이라면은 네. 보험료 제외하고 유류대를 추가로 이제 경비 처리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2020년 올해부터 이제 부터니까요. 당장에 이제 과거보다는 약간 이제 경비 처리 받을 수 있는 비용이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뭐 관련된 내용인데요. 사실 뭐 보통 이제 병원에서 비용 처리를 하고 있는 차량이 대수가 한 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보통 때- 치과는 한데. 네, 예. 때때로 뭐 2대 이상도 받으시는 분도 계십니다. 또 그런 분들은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항목인데 당초에 이제 우리 송 대표님 법인 운영하고 계시니까 네. 법인 같은 경우는 임직원 보험에 가입이 돼 있어야 그 차량을 경비 처리 받을 수 있었죠, 그죠? 네. 네, 근데 개인 같은 경우는 뭐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는. 근데 그 부분도 2021년부터 이제 적용이 돼서 한 대까지는 이제 우리가 기존대로 뭐 전용 보험에 관계없이 경비 처리를 받을 수 있지만 네. 그 이상 2대부터는 이제 사업자와 직원 이렇게 해서 운전자 특약보험에 이제 가입해야 그 차량에 대한 경비 처리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치과 원장님 이제 출퇴근용 한 대인데 간혹 네. 가다 보면 이제 직원 출퇴근용으로 뭐 이렇게 그렇습니다. 승합차 운영 네, 네. 하시는 병원 치과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은 확인하셔야겠다. 네. 근데 좀 약간 법인보다는 약간 좀 느슨하게 변경이 돼서 미가입 기간 동안에 50%만 인정해주고 이제 가입 기간에 100% 인정을 해주는데 그 50%까지만 인정을 뭐 안 해주니까 바꿔 얘기하면은 50%까지는 보험과 상관없이 경비 처리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2021년부터인데 왜 세법이 이렇게 미리 개정이 됐냐면 우리가 보통 보험 계약은 1년 단위로 갱신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신규로 갱신을 하게 되면 내년까지 이어지니까 빨리 이제 이번 3월달에 가입하면 내년 3월까지 네, 연결되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 감안해서 보험 계약 고려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내용은요 기부금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개정 이유가 뭐 기부 뭐 활성화를 위한 보완이라고는 하지만 얼마만큼 이게 활성화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개정된 내용 한번 보실게요. 우리가 이제 종교단체 기부를 우리 원장님들 많이 하시는데요. 거의 뭐 90% 이상. 네, 한도가 있죠. 한도가 소득 금액의 이제 10%까지. 그렇죠. 예를 들면 수익 금액 말고 소득 금액. 네, 소득 금액이 2억 원이다라고 하면 10% 2천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근데 어떤 분이 이제 2,500만 원을 기부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500만 원은 그해 공제를 받지 않고 차기의 2월에서 우리가 10년 동안 받을 수가 있거든요. 2천만 원 넘은 금액. 네. 근데 보통 매년 기부를 하시면 계속 하잖아요. 계속 쌓이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 다음 연도도 똑같은 금액을 했다라고 하면은 또 쌓이죠. 네. 우리가 공제 방식이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당해년도 기부금을 먼저 공제를 하고 한도 내에서 먼저 그 차익이 남았으면 그제서야 이제 2월 기부금을 넘어온 기부금을 이제 공제해 줬다라면 바뀐 규정은 이걸 바꿔서 먼저 2월 된 기부금을 공제 처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당해년도에 발생한 거를 산입한다라고 이제 변경이 됐는데 결국은 과거에 이제 계속 이제 매년 비슷하게 이제 공제를 받으셨던 분이 그렇죠. 한도가 계속 이제 풀 범위 내에서
이월됐던 것이 이제 소멸되는 것을 어떤 방지할 수 있는 차원이라고 볼 수가 그게 있겠죠. 3년이었던가요? 원래 5년이었다가 아, 5년, 네. 작년부터 이제 개정이 돼서부터 10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2월 공제가 계속적으로 이제 기부하시는 분의 이제 2월 기부금이 소멸된 것을 좀 방지하는 차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어떤 원장님 보니까 뭐 한 기부금마다 수억 원 이렇게 하신 분들이 그런 분들 많습니다. 예,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 같은 경우는 거의 10년 동안 쭉 네,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겠네요, 이제. 그렇죠. 거의 이제 소멸될 가능성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네. 될 것 같아요. 그러시군요. 네, 네. 그리고 여기 표에는 제가 준비를 안 했는데 기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액으로 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원장님들 꽤 같은 많으시더라고요. 경우는 예. 네, 네. 그런 분들은 이제 국세청에서 표본 조사를 하게 되거든요. 기부하시는 분과 기부 단체에서. 근데 표본 조사의 어떤 범위가 과거에 이제 0.5%였는데 이제 1%로 좀 조정이 됐어요. 그래서 많은 범위를 좀 더 유심히 보겠다라고 이제 법이 변경이 됐는데 그 부분도 아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그러니까 뭐 기부나 이런 거 하실 때 네. 그것도 혹시나 모르니까 세무사님하고 미리 한번 네. 예, 면담 하신 다음에 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그 다음 내용은 이제 고용 증가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 소득세 기간 때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릴 내용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바뀐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이제 고용 증가된 인원에 대해서 그 고용주 부담분의 4대 보험료를 내잖아요.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세액공제로 우리가 차감을 해줬었죠. 네. 근데 그 부분이 보통 요즘에는 고용 노동부라든지 해서 각종 지원금이 많습니다. 뭐 단순히 그냥 취업에 대한 지원금도 있지만 사회보험료 관련돼서 지원금이 꽤 있거든요. 두루누리라든가 이런 항목들이 있는데 그 지원받는 금액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에서 차감을 해야 된다라고 그 법이 좀 명확하게 이제 명시가 된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좀 그런 내용이 없었거든요. 우리가 당연히 그거는 빼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법에서 국가 등이 지급한 보조금은 빼고 세액공제 신청을 해라 이렇게 명확화해서 바뀌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이 적용 시기가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연도이기 때문에 이 시행이 지금 2020년 1월 1일이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후에 개시하는 연도는 내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미리 어떤 좀 확인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저 사실은 이거 저도 신청하려고 그러다 이게 요건이 안 되었고 못했는데요. 그러니까 급여가 250만 원 이하 근로자를 새로 뽑았을 때 국가에서 4대 보험료를 이렇게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그 사업자가 낸 게 아니니까 그건 당연히 네. 내가 낸 게 아니니까 당연히 이거 세금 계산할 때 당연히 그걸 빼고 계산해야겠죠. 네, 그 네. 내용 네. 합니다. 네. 다음 내용은 성실신고 확인자 선임신고 제도 폐지입니다. 사실 뭐 우리 독자 여러분들께서는 크게 뭐 신경을 안 쓰셔도 되는 내용이지만 한 가지 제가 덧붙일 내용이 있어서 이제 준비를 했고요. 당초에는 이제 4월 30일까지 신고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보통은 세무사 분들이 담당하시는 분들이 알아서 신고도 하고 확인도 했는데 그 이제 미리 신고하기 전에 확인서를 제출해야 되는 어떤 서식이 이제 제도가 폐지됐다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그냥 단지 신고할 때 같이 선임신고서와 선임신고서 제출 폐지됐기 때문에 그냥 신고만 하시면 된다는 내용인데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성실신고 확인제도 기준 금액이 보건업 같은 경우는 5억 원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5억 원. 5억 원인데 과거 한 2년 전인가요? 아마 3억 5천으로 이제 내린다는 어떤 개정안이 제출된 적이 있어요. 네. 그리고 위에 도소매업이라든 건설업 같은 경우는 같이 이제 기존보다 내려서 이제 개정안이 제출이 됐는데 그 나머지 두 업종은 실제로 내려졌습니다. 과거보다 수익금액 기준이 그런가요? 예, 성실신고 기준이. 근데 국회 논의 과정에서 그 보건업 같은 경우는 그대로 유지가 됐거든요. 5억 원으로. 근데 각종 뭐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신문에서 보면 그게 이제 3억 5천으로 이제 변경된 걸로 그 몇 년 전부터 이제 곧 시행이 되는 걸로 이렇게 모든 업종이 알고 계신 분들이 많고 실제로 세무사분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신 분 덜어 있어요. 그래서 좀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예, 저도 계속 찾아보고 했는데 전혀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거를 찾아보면 결국에는 그때 개정안이 제출된 것을 그대로 인식을 하시고 알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보건업에 대한 성실신고 수익금의 기준은 기존대로 5억 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세제 관련 내용인데 이거는 사실은 너무 내용이 방대하기도 하고 간혹 저한테 이제 전화 오시는 게 세무사님 병원만 이게 전문을 하시는데 부동산 관련 세제에 대해서 좀 아시나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도 여러 가지 다방면에 병원을 주로 하지만 네. 관심을 갖고 처리하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점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자, 뭐 이 정도로 오늘 개정세법에 관련된 내용은 우리 병원과 관련된 내용은 이 정도가 아마 좀 주목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보면은 뭐 세금이 올해 잘 안 거친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뭐 언론 보도나 그런 내용들이 있죠. 네, 그리고 뭐 또 세무조사가 올해 더 강화되지 않겠나요? 뭐 총선도 있고요. 그 이후에 뭐 여러 가지 뭐 여건들을 보면 뭐 그런 뭐 우려를 간과할 수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이 내용 보시는 원장님들이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리 세무사님하고 좀 미팅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런지 한번 미팅 먼저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2020년부터 달라지는 세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